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미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가 미비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입국을 대폭 제한하는 새로운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유입을 차단하고 미국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포고령을 통해 입국 제한이 새로 추가되거나 강화된 국가들은 말리, 남수단, 시리아, 라오스, 앙골라 등 총 22개국에 달합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발행한 여행 증명서를 소지한 개인에 대해서도 보안 검증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전면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단행하였고, 기존의 부분적 제한을 받던 라오스와 시에라리온은 이번 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어 전면 제한 국가로 격상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제한 대상 국가들이 만연한 부패와 부실한 서류 체계로 인해 비자 신청자의 범죄 기록이나 신원을 정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나이지리아와 탄자니아 등 15개국에는 비자 종류별로 부분적 제한을 두어 상대국의 정보 공유 협력을 유도하는 전략적 방식이 적용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시에라리온의 학생 비자 불법 체류율은 35%에 육박하며 라오스 역시 30%에 가까운 체류 위반율을 기록하는 등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정부는 테러 조직의 활동이 왕성하거나 정부 통제력이 약한 국가로부터의 무분별한 입국을 막는 것이 미국 국민을 향한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동반 이민 비자에 적용되던 광범위한 예외 혜택을 축소하여 허위 서류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방침입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대상 국가들이 미국의 보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압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포고령에 명시된 모든 강화된 입국 제한 규정은 다가오는 2026년 1월 1일을 기해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돈줄을 끊기 위해 제재 대상 유조선들에 대한 전면적인 해상 봉쇄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며 불법 석유 거래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베네수엘라가 남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미 해군 함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미 정부는 이번 봉쇄의 정당성으로 마두로 정권이 과거 미국 기업으로부터 강탈한 유전과 토지 등 모든 자산의 즉각적인 반환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미군은 베네수엘라 해역에서 이란 및 테러 조직과 연계되어 불법으로 석유를 운반하던 제재 대상 유조선 한 척을 납포하여 압류했습니다. 현재 카리브해에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많은 11척의 미 군함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제재 위반 선박들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실전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정권이 미국의 자산을 훔쳐 확보한 자금으로 마약 테러와 인신매매, 살인 등 국제적 범죄를 지원하고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베네수엘라를 드나드는 약 30여 척의 이른바 그림자 함대 유조선들을 봉쇄 작전의 직접적인 타격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지난 9월부터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에 대해 수십 차례의 타격 작전을 감행하며 해상 통제권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번 발표를 국제법 위반이자 주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백악관은 마두로가 굴복할 때까지 압박을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안보를 위해 빼앗긴 자산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해상 봉쇄의 강도를 더욱 높여갈 계획입니다. 이번 해상 봉쇄 조치는 미 해군 남부사령부의 지휘 아래 제재 대상 선박의 입출항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즉각 시행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연방당국이 다가오는 새해 전야에 미국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설 폭발물 테러를 모의한 극좌 반정부 단체 조직원 4명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반자본주의와 반정부를 표방하는 터틀 아일랜드 해방전선 소속으로 지난 금요일 모하비 사막에서 폭탄 제조 및 테스트를 하던 중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수사당국은
30살 오드리 일링 캐럴을 포함한 피의자들이 로스앤젤레스 인근 기업 두 곳에 파이프 폭탄을 설치해 세 자정에 동시 폭파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범행 계획서인 이른바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선에는 폭발물 제조법과 증거인멸 방법은 물론 연방 이민세관 집행국 요원들과 차량을 공격하겠다는 내용까지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장관은 이번 사건을 미국인의 삶의 방식을 파괴하려는 국내 테러 시도로 규정하고 급진적인 반자본주의 세력의 폭력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SNS를 통해 정부 인사들에 대한 폭력을 선동해 왔으며 최근에는 사막에서 폭탄 원료를 배합하고 실제 기폭 시험을 하는 등 실행 단계에 진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BI 합동 테러 대응팀은 이들이 기능적인 폭탄 조립을 완료하기 직전에 급습하여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연말 테러 참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검찰은 주범인 캐럴과 공모자들을 음모 및 미등록 파괴장치 소지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들은 유죄 판결 시 최대 15년의 연방교도소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수사에는 로스앤젤레스 경찰국과 보안관실 등 지역 경찰력이 대거 투입되어 연방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테러 조직의 본거지를 소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존 아이젠버그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극단적인 견해를 가질 권리는 보호받으나 폭력은 결코 넘어서는 안 돼 명확한 선임을 강조하며 수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피의자들은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출석해 초기 재판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당국은 이들과 연계된 추가 조직원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주요 기업 시설과 공공장소에 대한 경계태세를 대폭 강화하고 순찰 인력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남부 국경 수호에 헌신한 장병 13명에게 멕시코 국경 수호 훈장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이번 훈장은 1918년 판초 비아 원정 당시 제정되었던 역사적 훈장을 100여 년 만에 부활시킨 것으로 국경 안보에 대한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8월 국방부 메모를 통해 이 훈장을 공식 재정립하며 현대군 장병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기틀을 마련했고 훈장 수여 대상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남부 접경 지역에서 30일 이상 국경보안 지원 임무를 수행한 미군 장병들로 규정되었습니다. 새로운 훈장의 디자인은 1918년 당시의 청동 메달과 동일하게 제작되어 로마식 거민 글라디우스와 월계수관이 새겨진 역사적 가치를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우리 군이 국가의 최남단 전선을 지키는 것은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숭고한 임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경 현장에는 해병대와 해군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포지가 투입되어 애리조나 유마 지역 등에서 철조망 설치와 지형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수여하던 범용적인 무력군 서비스 메달 대신 이 특별 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국경 수호 임무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대폭 격상시켰습니다. 펜타곤은 국경 장벽 보강을 위해 2억 달러의 예산을 재배정하고 기존 12피트 높이의 울타리를 30피트 높이의 영구보호 장벽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과거 국경 임무로 일반 서비스 메달을 받은 참전 용사들도 이번에 신설된 멕시코 국경 수호 훈장으로 교체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육군문장국과 국방군수국은 훈장 수요에 맞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대상자들에게 순차적으로 훈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경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국가안보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내 현대차와 기아차 소유주 수백만 명이 차량 도난 방지 기술 결함과 관련한 집단 소송 합의에 따라 무상 수리를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노린 범죄가 급증하자 미네소타주를 포함한 35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거둔 결과입니다. 실제로 2023년 고속도로 손실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도난사고 발생률은 보험가입 차량 1000대당 2.18건으로
업계 평균인 1.21건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2021년부터 SNS를 통해 드라이버와 USB 케이블만으로 차량을 훔치는 방법이 확산하면서 미니애폴리스의 경우 1년 사이 도난 신고가 836%나 폭증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미네소타주 키스 앨리슨 법무장관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멕시코나 캐나다 판매 차량에는 보안 장치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수많은 도난과 인명사고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양사는 최대 5억 달러를 투입해 약 900만 대에 달하는 대상 차량에 도난 방지용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향후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엔진 이모빌라이저를 기본 사양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도둑들이 점화 실린더를 파손하고 시동을 거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점화장치 몸체를 보강하는 아연 슬리브 하드웨어를 무상으로 장착해 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난 피해를 입은 차주들에게는 총 450만 달러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그간 배포해온 핸들, 잠금 장치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조치도 병행합니다. 수리 대상은 2011년형부터 2022년형 사이의 특정 모델들이며 해당 차량 소유주들은 제조사로부터 안내 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식 대리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무상수리 서비스는 2026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27년 초까지 약 1년 동안 전국 서비스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현대차와 기아차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소비자 안전 기준 강화 기조에 맞춰 보안 결함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보고서를 각 주 정부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지난 1951년 버지니아주에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학교 내 인종차별에 맞서 등교 거부 농성을 주도했던 바바라 로즈 존스의 동상이 미국 연방의사당에 공식 안치됐습니다. 이번 동상 건립은 과거 남부연합을 이끌었던 로버트 이리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고 그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추진된 버지니아주의 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당시 16세였던 존스는 열악한 흑인 학교 시설에 항의하며 450여 명의 학생들을 이끌고 농성을 벌였으며 이 사건은 이후 미국 대법원이 학교 내 인종분립을 위헌으로 판결한 역사적인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판결의 결정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3.3m 높이의 청동상은 존스가 연단에 서서 책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며 학생들을 독려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동상기단부에는 우리가 이러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할 것인지 묻는 존스의 실제 발언이 새겨져 역사적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이번 제막식에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를 비롯한 주요 정계 인사들과 존스의 유가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미국 50개의 각 주는 자신의 주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 2명을 선정하여 그 동상을 연방의사당에 보낼 권리를 가집니다. 버지니아주는 지난 100년 넘게 조지 워싱턴과 로버트 이리 장군을 주대표 인물로 세워두었으나 최근 주 정부 차원에서 리 장군을 대신할 인물을 새로 선정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버지니아주는 지난 2020년 인종차별 반대 시위 확산 이후 주 의회 투표를 통해 로버트 이리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고 존스를 새로운 대표인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버지니아주 교육당국은 이미 존스의 업적을 공립학교 필수교육 과정에 포함했으며 매년 4월 23일을 바바라 존스의 날로 지정해 공식 기념하고 있습니다. 연방의사당 내 100개의 동상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이번 조형물은 앞으로 의사당 방문객 센터 내 해방홀에 상시 전시되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동상 제작은 메릴랜드 출신의 조각가 스티븐 와이츠먼이 맡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